지금 인공지능 그리고 로봇공학 분야에서 와, 정말 거대한 판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까지의 경쟁은 전부 연구실 안에서 벌어졌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무대가 바로 우리가 사는 이 현실 세계로 옮겨붙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요, 바로 이 새로운 경쟁의 본질이 대체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모든 것이 사실 이 한 문장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현대차 AVP 본부장이 한 말인데요. 이건 뭐냐면 경쟁의 기준은 이제 누가 먼저 보여주냐가 아니라 누가 더 빠르고 안정적으로 상용화해서 시장을 먹느냐다. 이 말이거든요. 이게 바로 AI 기술 경쟁이 완전히 새로운 속도전에 들어섰다는 일종의 선언 같은 거죠. 아마 다들 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자율주행차는 몇 년째 곧 나온다, 곧 된다 말만 했잖아요. 그런데 왜 현대차는 갑자기 이제 와서 전략을 완전히 뒤엎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출발해서 오늘 이야기의 첫 번째 퍼즐 조각, 현대차 내부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현대차의 새로운 속도전입니다. 부제는 연구실에서 진짜 현실 세계로. 최근에 현대차가 아주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율주행 개발을 맡은 ABP 본부랑 또 자회사인 포티투덧 있잖아요. 이 둘을 그냥 하나의 팀으로 합쳐버렸어요. 이게 그냥 뭐 조직도 바꾸는 수준이 아니고요. 말 그대로 전쟁을 앞두고 흩어져 있던 부대를 하나로 모아서 최정예 부대를 만드는 것과 같은 그런 움직임입니다. 이 변화를 보면 딱 감이 오실 거예요. 왼쪽을 보세요. 기존에는 R&D, 그러니까 연구 개발하고 우리 기술 이만큼 대단해요 하고 보여주는 데 집중했죠. 그런데 이제 오른쪽, 새로운 초점은 뭐냐? 바로 상용화, 그리고 고객 가치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뭐 세계 출고 기술 보여주기 쇼 이런 거는 그만하고 고객들이 이거 돈 내고 쓸만한데? 하는 진짜 가치를 만들겠다. 이걸로 목표가 180도 바뀐 겁니다. 그래서 나온 전략이 바로 이 투트랙 전략입니다. 말 그대로 두 개의 트랙을 동시에 달리는 건데요. 한쪽에서는 저 멀리 미래를 보고 첨단 기술을 계속 개발해요. 근데 동시에 다른 한쪽에서는 이미 쓸만하다고 검증된 기술들을 최대한 빨리 차에 넣어서 시장에 파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모든 걸 하는데 필요한 핵심 기술이랑 데이터를 전부 우리 집안으로 가져오고 또 원팀으로 똘똘 뭉쳐서 조직을 효율적으로 만들어 속도를 미친 듯이 끌어올리겠다. 바로 이겁니다. 자, 여기까지 들으면 오케이, 자동차 회사가 저러는 건 이해가 돼. 근데 이게 갑자기 백플립하는 로봇이랑 대체 무슨 상관이야? 하실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지금부터 이 자동차 이야기가 어떻게 완전히 다른 로봇 이야기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진짜 큰 그림이 뭔지 한번 따라와 보시죠. 자, 두 번째 이야기. 데모에서 공장 현장으로 바로 아틀라스 로봇의 새로운 직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현대차 그룹의 또 다른 식구죠. 보스턴 다이내믹스의 바로 그 로봇, 아틀라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이 아틀라스가 지금 겪고 있는 변화가 방금 우리가 본 현대차 자율주행팀의 변화랑 소름 돋게 똑같다는 겁니다. 우리 다들 이 영상 봤잖아요? 막 공중제비 돌고 파쿠르 하고 유튜브에서 난리 났었죠. 맞아요. 예전에 유압식 아틀라스가 보여준 이런 묘기들 진짜 입이 떡 벌어질 만큼 대단했어요. 근데 그건 말 그대로 쇼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일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제 완전히 새로 태어난 100% 전기식 아틀라스는요, 훨씬 더 현실적이고 어쩌면 공중제비보다 100배는 더 어려운 임무를 맡게 됐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현대차 공장 생산 라인에 들어가서 진짜 일을 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이 바로 이겁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 진짜 돈을 버는 상업적인 성공을 거두려면 이제 우선순위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더 이상 화려한 묘기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 좀 지루해 보일 수도 있는 이런 문제들을 풀어야 합니다. 사람 옆에서 안전한가? 대량으로 만들 때 비싸지 않은가? 똑같은 일을 수천 번 해도 고장이 안 나는가? 기존 공장 시스템이랑 잘 융합되는가? 안전, 비용, 신뢰, 통합. 이게 바로 새로운 게임의 룰이 된 거죠. 그리고 이 경쟁, 현대차만 하고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보세요. BMW는 피겨 AI랑 손잡고 공장 자동화를 누리고 있고요. 아마존은 어질리티 로보틱스의 로봇을 물류창고에 투입하고 있죠.
테슬라는 뭐 말할 것도 없이 옵티머스를 만들어서 자기들 공장에 넣으려고 하고요. 지금 모든 빅테크와 자동차 회사들이 이 공장이라는 새로운 결승선을 향해서 미친 듯이 달리고 있는 겁니다. 자, 이제 슬슬 점들이 연결되는 게 보이시죠? 자동차 자율주행에서 일어나는 변화, 그리고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일어나는 이 똑같은 변화, 이건 사실 그냥 개별적인 사건이 아니라 훨씬 더 거대한 흐름의 일부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피지컬 AI 시대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물리적인 AI의 시대. 지금까지 소프트웨어, 그러니까 스크린 안에만 갇혀있던 AI가 드디어 눈과 손과 발을 달고 이 물리적인 현실 세계로 튀어나오는 시대라는 거죠. 한마디로 더 똑똑한 AI 모델을 만드는 훈련의 시대는 이제 거의 끝나가고 그 똑똑해진 AI를 현실에 내보내서 진짜 결과를 만들어내는 실행의 시대가 활짝 열린 겁니다. 좋습니다. 그럼 이 실행의 시대에서 이기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데요. 이 피지컬 AI 시대를 지배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정말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핵심 실행 엔진이 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핵심은 바로 이 운영 루프라는 개념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1번, 현실 세계에서 자동차나 로봇이 데이터를 막 수집해요. 2번, 그 데이터를 가지고 AI 모델을 더 똑똑하게 만들어요. 3번, 똑똑해진 AI를 무선으로 업데이트해서 착 뿌려줍니다. 4번, 그리고 업데이트된 녀석들이 잘 하는지 다시 지켜보는 거죠. 이 1, 2, 3, 4번의 순환이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멈추지 않고 계속 돌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한 번에 완벽한 제품을 내놓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더 나아지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엄청난 운영 루프를 실제로 돌리려면 4개의 강력한 엔진이 필요합니다. 첫째, 데이터 엔진. 현실에서 쏟아지는 데이터를 잘 정제하고 관리하는 말하자면 데이터 정수기 같은 거예요. 둘째, MLOps와 SafetyOps. 이건 AI 모델 업데이트랑 안전 검증을 자동으로 아주 빠르고 안전하게 착착 진행시켜주는 자동화 시스템이고요. 셋째, 디지털 트윈. 이건 현실 세계랑 똑같은 가상 세계를 만들어서 위험한 테스트를 거기서 수백만 번 미리 해보는 일종의 초고성능 시뮬레이션 게임 같은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모든 걸 어디에 먼저 써먹을지, 그러니까 주차 기능에 집중할지 물류 로봇에 집중할지 결정하는 현명한 제품 우선순위 전략이 필요하죠. 이 4가지 엔진이 완벽한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 속도전에서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전체 그림이 보이시죠? 새로운 경쟁이 시작됐습니다. 이 거대한 판의 변화가 과연 기업들에게 또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 모두의 미래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40%. 이게 바로 실행이 만들어내는 실제 가치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폭스콘 있죠? 아이폰 만드는 곳. 여기서 디지털 트윈, 그러니까 가상 공장 기술을 써서 실제 공장을 짓기 전에 시뮬레이션을 돌렸더니 생산 라인을 까는 데 걸리는 시간이 무려 40%나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당장 돈이 되는 현실의 가치를 만들어내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물론 이 길이 꽃길만은 아닙니다. 엄청난 리스크들이 도사리고 있죠. 단 한 번의 사고로 모든 게 멈출 수 있는 안전과 규제 문제, 고품질 데이터를 모으고 관리하는 데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데이터 비용, 또 일자리 문제 같은 사회적 수용성 문제도 있고요. 그리고 어쩌면 가장 근본적인 위험은 앞에서 계속 말했던 그 실행 엔진 자체를 제대로 만들지 못하는 실행 실패의 리스크일 겁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AI 시대에는요, 단순히 제일 똑똑한 모델을 가진 회사가 이기는 게임이 아니라는 겁니다. 승리는 그 기술을 우리 이 복잡하고 정신없는 현실 세계에 가장 안전하고 가장 부드럽게 통합시키는 다리를 놓는 회사가 차지하게 될 겁니다. 과연 누가 그 다리를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튼튼하게 놓을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